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내일 11월 9일 날까지 이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서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금 지금 야당의 말하자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는데 내일 아마 이거를 예정대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이게 명칭이 뭐냐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지난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이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히 부패, 불법보담도 이 부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고위공직자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은 당시에는 이 집권 세력의 의용기관이었기 때문에 좀 이 국회에서 특별히 감시할 수 있는, 즉 야당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기구,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특히 부정부패를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성격이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이 권력의 실세들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과 부패를 이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억지로 전에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야당을 그냥 물리적 힘으로 제압을 하고 법을 한 1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통과시킬 때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공수처장이 중요하니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이 7명인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당 몫을 2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당목 추천위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당이 이 공수처장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만약 임명하자고 했으면 아마 이 야당은 동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동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 검찰보다도 더 센 권력기관인데 그런 권력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런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이는 위헌입니다. 위헌. 법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려 그러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공수처장을 누가 추천하느냐,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법은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사람을 지명을 해가지고 지금 2사람이 됐는데 이 2사람이 다 반대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 이 법 제정할 때는 야당에게 비토권을, 거부권을 주겠다. 야당 추천위원 2사람 중에 말하자면 2사람 다가 반대하면 우리는 공수처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요, 다른 야당들, 특히 정의당도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바른정당인가 하는 거 다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반대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법을 한번 시행해보지도 아니하고 법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목 두 사람을 빼뿌려고 그럽니다. 국회의장에게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법 제정할 때는 야당에게 거부권을 주겠다. 즉 야당 추천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제정해 놔놓고 정작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사람이, 야당 추천위원 두 사람이 반대하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걸 보고요, 의회 독재라 그럽니다. 다수 독재라 그럽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역대 독재 정권들이 다 다수결 원칙입니다. 공산주의 독재는 더 다수결입니다. 스탈린 독재, 모택동 독재, 김일성 독재, 지금 김정은 독재. 김정은 독재요, 인민회의 대표 90% 이상 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90%가 뭡니까? 100% 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100% 찬성이니까 그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입니까?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여기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 제정은 독재라는 겁니다. 이 독재는 이것이 단순히 이제 내용을 잠깐만 더 설명드리면, 공수처법을 왜 제정하느냐? 첫째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검찰에서 무슨 사건을 조사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 우리한테로 넘기라 하면 다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사건,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다 검찰에서 수사하지 말고 우리한테 넘기라 하면 다 넘겨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겠습니까?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 경제가 또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저렇게나 길을 서고 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 정권이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될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총장을 지금 해임하려고 합니다. 그건 10일 날입니다. 모레 10일 날 그 징계위원회를 연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을 국민이 알만한 게 있습니까? 뭐 6가지 뭐 이유인가를 뭐 제시했다는데 하도 그 이유가 시시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그 중에 이 간사스럽게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들을 사찰했다 그래가지고 이 법관들이 반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관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사퇴 이유서에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법관들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우선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검찰총장을 이런 이유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 지금 의용판사 몇 사람들이 뭐 9명인가가 나서가지고 어제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열리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억지로 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렸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법관 대표자들의 80% 이상의 반대로 이게 무산됐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면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법 부당한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관들 사찰한다고 이렇게 이간질을 지어서 법관들이 좀 검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 법관들 가운데는 뭐 우리법연구회 등 말하면 의용 법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어제 검찰의 이 법관 사찰은 부당하다 하는 결의를 못 이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요 검찰총장이 해임하라는 데 대해서 59개 검찰청의 2,100여 명의 검사가 전부 반대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몇몇 그 중요 간부들 빼고는 2,100여 명이 전부가 반대하고 심지어는 법관회의에서조차도 이 윤석열 총장 해임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 부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렇게나 악법을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런 정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자유당 정권도 저렇게나 무리하다가 끝장났고 말하면 이 박정희 유신 독재도 저런 무리한 짓, 그 옛날에 김영삼 총재 제명하고 해가지고 끝장났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또 말 더하면은 전두환 정권도 학원 안정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을 하려고 하다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끝장났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해임, 공수처법 저런 식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정권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또요 만약에 아주 힘이 있다면 또 자기네들이 옳다면 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하려고 저런 법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윤석열이가 뭐가 겁이 납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윤석열이가 왜 겁납니까? 이거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권력의 실세 그리고 민주당 저자들은 전부 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래도 검찰뿐만 아닙니다. 판사 또 군 장성들 국회의원들이 뭐 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이 정치적인 문제 사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만약에 밀고 나갈 수가 있을 때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도 저거 멋대로 합니다. 저거 멋대로.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꺾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수요일날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사실 6번 출구 앞이라는 데가 완전히 그냥 도로변이 돼서 참 여기서 집회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쪽팔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원체 말하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항의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내일 제가 아까 오시라고도 했지만은 어쨌든지 하여튼 저희 집회가 코로나 방역에 저는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저희도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데 이 광화문 집회가 말하자면 대규모로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평소
유튜브 조회수가 사실 뭐 20만 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집회, 특히 신의 한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70만 명이. 이는 정말 참 잊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광화문 대규모 국민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국민의 말하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국민의 말하면 열렬한 분노와 열기에 기초해서 문재인 정권에 끝장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